예,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이후에 두 번째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공교롭게도요. 건진 법사 혹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를 알려진 김혜성 씨가 동시에 소환이 됐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을 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친윤계 의원 청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특검에 소환됐을 때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온 김건희 여사의 모습 잠깐 만나봤다면요. 성신 부의장님, 네. 오늘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이 된 김혜성 씨 그리고 법사, 건진 법사 전모 씨도 다 나왔다. 이 동시 소환을 두고 특검은 뭐 이게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시선이 말고 뭔가 삼자 대면 혹은 뭐 대면 조사를 대질 조사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뭐 여러 생각과 분석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예측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대질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전 그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질 질문은 그 공동의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달랐을 때, 다른 주장을 할 때 대질 질문을 통해서 어느 쪽의 말에 더 신빙성을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건진 법사 같은 경우는 난 준 적 없다. 김건희 씨는 난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둘의 말이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각종 의혹들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는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뭐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김예성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그 범죄 혐의에는 김건희 씨 이름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추가적인 조사와 뭔가 이 수사를 통해서 예. 뭔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김예성 씨나 지금 건진 법사나 김건희 씨 공교롭게 그 동시에 날짜에 그 소환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질 신문은 그렇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대질 신문이 있다면은 아마도 뭐 건진 법사라든지 김예성 씨에게 추가적인 특검이 뭔가 예측하지 못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건진 법사로부터 예를 들면 나 그 목걸이 건넨 거 맞다. 건넸지만 그 이후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변화된 답변을 이끌어냈다면 대질 신문까지 혹시나 이어질 수 있을 수는 있어서라도 아마도 오늘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좀 맞았고 김혜성 씨도 첫 조사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질 신문 없이 각자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던 수사를 이어갔을 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속보로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째 조사가 6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끝이 났는데요. 대부분 지난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 행사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모레 오전 10시, 그러니까 세 번째 추가 소원 통보를 하겠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 남편이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특검에 나가긴 하는데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거부권을 그러면 뭐 이틀 뒤에 오전도 특검이 불러도 뭐 비슷한 그 조사 패턴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김건희 씨는 본인이 남한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설득될 수 있다라는 그 좀 자신감 같은 게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하면 내가 그걸 다 설명해 주겠다. 이게 이제 태도였는데 변호인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 조사라는 거는 말을 적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꼬투리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어쨌든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서 거기에 약점들을 이제 잡아내는 그런 수법인데, 그러니까 아마 변호인들이 일체 말을 하고 아니면 답변도 단답형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언을 했고, 1차 조사에서는 좀 본인이 조금 길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조사부터는 아예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와 함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걸로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씨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진술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특검은 그 측근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측근에 이제 이 전 행정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건진 법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서,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했던 게 그 측근 그룹에서 전부 다 진술을 다 했거든요. 김태호 뭐 안보실 1차장이라든지 등등이 다 진술을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꼼짝을 못했는데,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뭐 목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측근들이 아마 행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좀 특검이 앞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로 특검 사무실에 나온 오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오늘 김건희 특검 앞으로 달려가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또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지금 민중기 특검이 자행하는 위헌적, 위법적 영장 만능주의 수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특검은 이제 그만 부끄러움을 알고 위헌적, 위법적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예, 구 변호사님. 오늘 2차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헌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건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헌법에서 정당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위에 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도 헌법의 해석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장이 나왔으니까 따라라라는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발부된 영장은 모두 다 집행되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구속영장 발부됐지만 민주 당사로 도망가가지고 구속을 피했던 사례가 있죠. 그리고 뭐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을 때 그때도 민주당에서 총 출동해가지고 막아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가지고 다 털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선별해가지고 가져오는 방식을 취했죠. 근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그때는 김용 부원장은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되기 이전에 민주당과 상관없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직업이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사에 그 사람의 소지품이 있으니 그것만 제한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막았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장 자체가 범위를 제한한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그거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제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당 자율성 자체를 타격하는 정당 당원의 명부입니다. 이거는 당원을 가입시키고 정당에 활동을 하는 거는 정당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심장을 빼간다라는 표현이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것을 통째로 가져갔을 경우에 그럼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나머지 한 400 몇십만 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있다 치면은 그분들은 그 개인 정보가 또 침탈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명단을 갖고 와서 이 명단이 매칭되는 게 있습니까? 앞에 들었던 사례에서의 임의 제출 형식과 비슷하게 이럴 때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영장 나왔으니까 따라라라는 것은 이전 선례하고도 맞지는 않는 겁니다. 반면 특검 수사 협조해라. 뭐 민주당의 반발도 꽤 거센데 조금 전에 이제 알려진 얘기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예 집무실을 당사로 옮겨서 철야 비상 대기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특검의 영장 재집행 얘기가 저희의 2위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빌라 옥상은 공공장소입니다. 선을 넘었네요라고 이른바 식물 빌런을 비판하셨어요. 반백살에 만난 신부, 예, 김종국 씨를 반백살로 표현하셨습니다. 남은 50년은 꽃길만 걷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축하하시는 거 맞죠? 예. 국민의힘은 1년 내내 당대표만 뽑냐라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예. 독립애국지사님들이 통탄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석 관장의 목소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외면할 용기도 화해할 용기를 내벼라.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